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은 이제 옛말. 자연 치아가 상실돼도 제3의 치아인 임플란트를 심으면 얼마든지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유사한 색상으로 신미성이 뛰어난 데다 저장력도 좋아 만족도가 높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인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한부모가 10자식은 키워도 네. 10자식의 한부모 모시긴 어렵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사실 아이가 아프면 한밤중이라도 응급실을 달려가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네. 부모님 건강에 대해서는 좀 네.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이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부모님들은 어디가 아프고 불편해도 자식들 걱정할까 봐 말을 안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남은 설 연휴 동안에는 어디 편찮은 데는 없는지 음식은 잘 드시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톡톡 건강 토크 이 설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맞춤 효도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시간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대구 뉴욕치과 윤홍식 대표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과거에는 노화로 인해서 이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은 틀니를 주로 사용을 했지만은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많이 불편하고 아프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먼저 3번 브리핑을 통해서 기존 틀니의 단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치주 질환이나 또 여하간의 사정에 의해서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결국에는 가장 쉽고 빠르고 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틀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틀니를 쉽게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틀니라는 거는 치아를 바로 빼고 나서 틀니가 바로 들어갈 때는 잇몸이 그래도 뚱뚱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틀니를 아주 잘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틀니가 아주 예쁘게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만족해서 또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죠. 이 잇몸을 보시면 이를 빼고 나고 나서는 바로 다음에는 잇몸이 이렇게 그 치아가 있을 때랑 크게 차이가 없이 뚱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의 틀니는 이 잇몸을 다 감싸기 때문에 틀니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잇몸뼈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부터 이제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분 틀니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뼈가 녹기 때문에 그 뼈가 또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던 틀니들이 점점 이렇게 불안정하게 되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아프다든지 그런 또 불편감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자, 왜 이럴까라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치아가 있을 때 보면 그 치아의 주위에 붙어 있는 잇몸뼈가 태생적으로 치아가 발치되고 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이 치아에 붙어 있던 잇몸뼈들은 치아가 발치하자마자 없어지는 뼈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뼈들이 보통 빼고 나면 한 1년 안에 급속도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의 정체기를 겪다가 또 틀니를 하게 되면 또 2차적으로 이거는 유전자하고 상관없이 힘에 의해서 잇몸뼈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단계로 나누어 본다면 잇몸뼈는 처음에 유전적으로 없어지는 잇몸뼈랑 그리고 틀니를 함으로써 없어지는 잇몸뼈랑 그렇게 합쳐져서 굉장히 많은 잇몸뼈가 점점 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보면 위의 턱이고 아래 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뚱뚱한 잇몸뼈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뼈가 거의 만져지지 않을 정도로 이제 구강 내에서 팽팽한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이를 빼고 나서 없어지는 잇몸뼈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틀니를 끼지 않으면은 이렇게 잇몸뼈가 급속히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 치아를 발치하고 나서 틀니를 오랫동안 안 하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틀니를 하셨더라도 불편하셔서 잘 안 끼신 분들은 보면 잇몸뼈가 아주 많이 남아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환자분들이 느끼는 그 불편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틀니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종합해서 본다면은 탈락한다든지 또는 말할 때 떨어진다든지 말이 샌다든지 그리고 보기가 싫다든지 그리고 아프죠. 무엇보다도 틀니가 이제 덜거덕거리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잇몸뼈가 급격히 상실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틀니를 오래 사용하면 아픈 건 물론이고 이 잇몸뼈가 흡수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럴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임플란트 틀니라고 하죠. 네. 이게 임플란트와 틀니의 장점을 결합한 시술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치과 치료인가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 틀니의 어떤 단점들을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틀니를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나온 어떤 치료 방법이 되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많이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제 부담을 느끼시니까 임플란트를 아주 최소한 개수로 임플란트를 심어서 틀니와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방법이 임플란트 틀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는 틀니고 밑에는 임플란트를 심어서 고리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임플란트 틀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2개 정도, 4개 정도 이렇게 심고요. 자, 이분을 보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악에는 보통 2개 정도를 선호합니다. 뭐 선호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의 개수라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1개만 심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개도 가능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짝수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데요. 이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대칭적으로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어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힘의 분배가 아주 잘 이루어졌을 때 임플란트도 잘 유지를 할 수가 있고 틀니도 덜 끄떡거리겠죠. 그렇게 되면 아주 만족스러운 임플란트 틀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방금 보여드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임플란트 2개를 심어서 서로 연결해서 우리가 바로 연결한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부분 틀니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또 4개를 심어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간중간에 자석도 박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유지력이 좋을 수 있겠죠. 상악에는 보통 이제 4개 정도를 선호하는데요. 앞쪽에 한 4개 정도를 심어서 대칭적으로 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임플란트와 틀니를 연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버튼식으로 단추 모양으로 딸깍하게 이제 하게 들어가서 환자분들이 이제 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비용 때문에 또 임플란트 개수를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악에는 보통 4개 정도를 권유를 합니다. 그거는 하악보다는 뼈가 좀 약하기 때문에 4개 정도를 선호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제 2개를 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추적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되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잘 쓰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뭐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시피 반드시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4개 이상 심을 수도 있는데요. 이분은 임플란트를 좀 많이 심었죠. 8개 정도 심어서 임플란트 틀니를 한 경우인데요. 임플란트 틀니를 이제 원하실 때 보면 환자분들이 입천장을 또 보통 위에 부분은 다 덮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덮었을 때 이제 발음이라든지 또 음식 맛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입천장의 부분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좀 더 개수를 늘려서 6개 또는 8개 정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연결했죠. 그리고 보면 입천장 부분이 없죠. 이렇게 되면 위에 틀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좀 가볍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틀니의 경우에 이 뺐다 꼈다 하는 자체가 불편하고요. 또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잇몸에 지장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임플란트로 다 하자고 하니까 또 비용도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르신들에게 딱인 임플란트 틀니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뺐다 꼈다 하는 착탈식이 아니라 원장님 쉽게 고정식 임플란트 틀니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하이브리드 타입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하이브리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섞인다는 거죠. 그래서 틀니는 틀린데 고정된 틀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분은 보면 처음에는 이제 임플란트 한 4개 정도 심어서 하악입니다. 4개 정도 심어서 임플란트 틀니 이제 탁찰식으로 뺐다 꼽았다 하려고 하는 것을 하시려고 하다가 빼는 게 귀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갖고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한 2개 정도 더 심고 나서 이렇게 고정된 틀니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6개 심고 하악이나 상악에 이렇게 고정된 틀니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질은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틀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빼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밤에 뺐다가 주무시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분은 또 뭐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에서 본 사진인데요. 보면 딱 고정되어 있고 틀니 모양이죠. 그렇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앞몸 모양도 상당히 괜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만 하이브리드가 있는 게 아니네요. 원장님.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 노화 현상 때문에 치아를 상실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사실 뭐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임플란트를 다 하면 좋겠지만 사실 또 부담인지라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또 기존의 틀니를 하자니 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비용적인 문제하고 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악에는 보니까 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악에는 이제 장애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제한된 비용이라든지 어떤 이제 뭔가가 있다면 항상 하악을 먼저 우리가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하이브리드 방식하고도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여기는 임플란트는 밑에는 임플란트를 한 8개나 10개 정도 심어서 고정된 보철을 하고요. 위에는 임플란트 틀니를 하는 방식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분도 보면 처음에는 양쪽 다 임플란트 틀니를 하셨다가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혀 때문에 불편하셔서 밑에는 고정된 보철물을 했고 위에는 임플란트 틀니를 임플란트를 4개를 심어서 임플란트 틀니를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도 잘 쓰고 계신데요. 다만 여기 보면 밑에는 이제 우리가 포셈이라고 그러죠. PFM 그러니까 이제 사기라고 보통 말씀하시는데 밑에는 단단하고 위에는 이제 임플란트 틀니니까 이제 틀리죠.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씹었을 때 위에 부분이 좀 더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틀니가 조금 더 빨리 닳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졌죠. 또 보면 이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우리가 임플란트 틀니를 하면 앞쪽에 뼈가 많고 또 뼈가 단단하기 때문에 앞쪽에 몰아서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앞에는 뼈가 완전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임플란트를 한 3개씩 심어서 위쪽에 임플란트를 틀니를 한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얼마 전에도 오셔갖고 아주 뭐 잘 쓰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족도가 아주 상당히 높은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강내를 보면 이렇게 위에는 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아래는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환자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아랫니가 더 잘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틀니를 빼더라도 환자분들이 뭔가 있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위에는 임플란트 틀니, 밑에는 이제 고정된 보철물을 하기로 하셨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임플란트 틀니, 고정된 보철물. 그러다가 식사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틀니를 빼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조금 이제 내셔갖고 다시 이제 임플란트 틀니에 있는 걸 풀어버리고 임플란트를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위에도 고정된 보철, 밑에도 고정된 보철,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보통 보면 우리가 하악에 보통 이제 그렇게 고정되어 있고 상악엔 임플란트 틀니를 하는데요.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긴 합니다. 뭐 아주 없는 경우는 아닌데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니까 뭐 주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구강내를 보면 밑에는 고정된 보철, 위에는 이제 임플란트 틀니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어르신들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치과 치료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또 어떤 그 임플란트 틀니가 장점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임플란트 틀니를 하면 맨 처음에 제가 이제 3분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뼈가 녹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치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주위에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뼈도 보존하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이 있는데요. 이 아주 재밌는 경우를 제가 한번 이제 찾아봤는데요. 이분은 위도 아래도 이제 부분 틀니를 하셔갖고 위에는 이제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니만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부분 틀니를 했다 하더라도 어금니 부위에는 틀니가 이제 들썩들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니로 거의 씹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니는 사실 씹는 기능보다는 끊거나 자르거나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아들이 배기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위에서 보면 제가 이제 위에 이를 다 빼고 임플란트 틀니를 하기 위해서 위에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냐 하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옛날에 여기 보면 밑에 있는 치아 주위로 뼈가 이렇게 녹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까만 부위가 뼈가 없으면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데요. 임플란트 틀니를 하고 나서 보니까 뼈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임플란트 틀니의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는 그 임플란트 틀니를 잘 만들면 결과적으로 치아도 보존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정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보시다시피 아주 밑에 뼈가 얇죠. 보면은 뭐 임플란트 심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지만은 지금 이분은 하다 안 돼서 이제 틀니를 하시다가 밑에 틀니를 안 돼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뼈가 잘못하다 임플란트 하다가 뼈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턱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데요. 조심스럽게 이제 잘 심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기 전에 오셨으면 훨씬 더 덜 불편하셨을 거고 임플란트 틀니도 훨씬 더 잘 만들어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치과에 가는 걸 두려워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비용 부담 때문이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2018년부터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가 되면서 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소식인데 아직까지도 이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원장님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이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평생 2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 부담률이 30%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한 150만 원 정도의 임플란트 가격이라면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를 환자분들이 이제 지불하면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임플란트 틀니와 관련해서 이제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 하면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악이나 상악에 치아가 한 개라도 있을 때 임플란트 틀니를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임플란트 기술이 나날이 발전해서 치료 기간이 많이 짧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많게는 몇 달은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플란트 틀니 같은 경우는 그 식립하는데 틀니를 식립해야 되니까 더 오랜 그 치료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우려스럽기도 하거든요. 그 치료 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임플란트 틀니는 그 기존에 있는 임플란트 보철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임플란트 틀니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틀니를 맞추는 기간이 보통은 기존 보철물과 다르게 몇 가지 더 공정이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더 여유를 준다 하더라도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길게는 5개월에서 6개월 뭐 이렇게 본다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오늘 네.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네. 끝으로 원장님, 이 시술을 마친 후에 환자가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강내 청결입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구강내를 깨끗하게 치아가 남아 있으면 거기를 깨끗하게 양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담배를 피운다든지 음주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가급적 피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뼈하고 잘 붙게 하기 위해서는 임시틀니상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임시틀니를 우리가 하더라도 절대로 딱딱한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 틀니 밑에 있는 그 임시 틀니 밑에 있던 임플란트들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안심하고 식사를 뭐 딱딱하게 드신다든지 그러면 임플란트가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각별히 유지하시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먹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잇몸 질환과 충치로 인해서 치아를 상실했다고 해서 이 먹는 즐거움까지 잃어서는 안 되겠죠.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임플란트 틀니 잘 기억해 두셨다가 네. 즐겁게 먹는 즐거움 되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대구 뉴욕치과 윤홍식 대표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희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